네, 안녕하세요. 김한용입니다. 현대차 아반떼의 사전 계약 가격 그리고 카탈로그가 공개됐습니다. 미국에서 공개된 아반떼 보면 2.0L 가솔린 엔진 그리고 1.6L 하이브리드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왔었잖아요. 당연히 우리나라 공개된 아반떼는 1.6L 가솔린 그리고 LPI가 먼저 공개됩니다. LPG 가격 많이 올랐다고 해도 그래도 가솔린에 비하면 한 50% 이상 싸요. 그런 거 생각하면 사실 LPG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예전에 현대차가 아반떼 LPG 하이브리드를 내놓으면서 실질적인 유류세 해서 연료비 대비 주행거리를 표시한 적이 있었어요. 연료비 대비 주행거리. 와, 그건 정말 신박한 아이디어인데 현대차 하이브리드가 그래서 우수하다는 거야. 말이 되긴 되지. 말이 되긴 돼. 연료비 대비 주행거리로 따지면 하이브리드를 능가할 정도의 그런 연료비를 달성할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를 능가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자세히 한번 보죠. 하이브리드는 멀티링크라던데. 하이브리드는 멀티링크라고. 토셔빈 괜찮다고. 진짜 괜찮아요. 정말 혹시 PD님은 그 자동차 서스펜션 중에서 토션빈밖에 모르는 거 아니에요? 자동차 서스펜션에 정말 얼마나 많은 요소가 있는데 왜 그렇게 토션빈만 갖고 그러세요? 정말 토션빈. 참. 여튼 하이브리드는 정말 기대되지만 차차 공개되겠죠. 그것보다 조금 더 지나면 아반떼 스포츠에 해당되는 아반떼 N9도 나오게 될 것 같고요.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가 워낙 중요한 만큼 앞으로 4월 7일에 유튜브를 통해서 언박싱을 한다고 하니까요. 그것도 기대해 보게 됩니다. 현대차도 그러고 보니까 유튜브 참 열심히 하시네요. 자, 오늘은 이 가격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지금 홈페이지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아반떼 홈페이지 보면은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차가 별로 안 나와. 차 사진이 몇 개 없다? 차 사진이 몇 개 없고 여기 아반떼가 요만큼 나왔어. 요만큼 나왔고 요만큼 사람이 이만하고 차가 이만하게 나와도 되나? 인테리어도 요만큼 이게 왜 이러지? 좀 자세히 보여주면 안 되나요? 이게 사전 계약이라서 그런가? 어쨌든 사람과 차가 같이 있고 사람이 차보다 훨씬 더 부각되게 이렇게 사진 찍는 게 요즘 트렌드인가? 이게 제가 못 따라가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좀 자세히 볼 수가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차가 좀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어. 좀 현기증 같은 거 나지 않아요? 현기차라서 현기증 나와요. 현기차라서 저 사람 진짜. 네, 가격은 1,531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원래 사전 계약 때는 얼마부터 얼마 이렇게 레인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1,531만원부터 라고 하지만 1,531만원으로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1,561만원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별로 없어요. 그 중간쯤으로 나오니까 한 1,550만원이라고 치죠. 그러면 요즘 들어서 1,550만원짜리 차가 없었는데 너무 싼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의 아반떼는 1,400만원대였어요. 그러니까 조금 오른 거고요. 또 기본 모델은 직물 시트에 수동 변속기거든요. 인조가죽 시트 요거는 좀 제쳐놓더라도요. 경쟁 모델하고 좀 비교하겠다라고 하면 일단 자동 변속기 150만원은 올려놓고 시작해야죠. 경쟁 모델은 다 자동 변속기니까요. 기본 모델 가격 1,700만원이다 이렇게 보셔야 맞습니다. 전에 있던 아반떼하고 비교했을 때 한 150만원 오른 거고요. 그래도 착한 가격이긴 하죠. 경쟁 모델이라면은 기아 K3가 있는데요. K3도 수동이 없습니다. 자동이 1,611만원이니까 아반떼보다 90만원 정도 저렴한 셈이에요. 소형 SUV로 가면 차들이 많아져요. 현대 베뉴 1,650만원이죠. 아반떼보다 50만원 정도 싸고요. 르노 삼성 XM3 있는데 1,719만원입니다. 아반떼보다 19만원 정도 높네요. 19만원 정도 높다? 이건 너무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쉐보레 트랙스가 있는데요. 1,825만원. 아반떼보다 125만원 비쌉니다. 요건 조금 비싸네요. 트레일블레이저 200만원 정도 비싸요. 아반떼가 가격을 책정할 때 이거 소형 SUV하고도 경쟁해야 되고 그 고충이 아주 눈에 선하네요. 가만 보니까 1,800만원 아래쪽에도 차가 꽤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렴한 차 순위를 한번 매겨볼까? 우리가 맨날 제네시스 6천만원 와 싸네요, 5천만원 와 싸다 이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1,800만원 이러니까 뭔가 그거 말이 안 되는 가격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이쪽 차들이 많이 팔리는 거잖아요. 이쪽 차들을 좀 많이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아반떼 가격이 많이 올랐네요. 아반떼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그렇긴 한데
그거 아니야. 여러분들 자세히 봐야 됩니다. 여기 기본 옵션에 뭐가 붙냐면요, 전방 충돌 방지 기능이 들어가고요, 긴급 제동 기능이죠. 그리고 디지털 클러스터가 컬러로 들어갑니다. 기존에는 이게 흑백이었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차선 유지 장치가 들어갑니다. 크루즈 컨트롤도 있던데. 아, 크루즈 컨트롤. 아, 그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냥 쓸데없는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팅해 놓으면 그 속도로 그냥 가는 거, 그거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뭐 쓸데 많다고 하더라만 우리나라에서 그거 쓰는 사람 전 한 명도 못 봤어요. 사실 이전 아반떼에도 그런 거 있었어요. 크루즈 컨트롤이 원래 들어있어, 차에 원래 들어있는데 여기 스위치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스위치를 사다가 어이 껴, 그럼 크루즈 컨트롤이 그냥 됩니다. 원래 되는 건데 스위치만 없었다, 뭐 그런 튜닝이 있었죠. 레트로핏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데 그런 거 되게 많아요. 테슬라는 뒷좌석에 열선이 있는데 열선이 소프트웨어로 켜는 거야. 그 열선 옵션을 내가 넣을래 그러면 소프트웨어로 켜주기 때문에 아, 이게 내가 돈을 내는 게 맞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여튼 차선 유지 장치 들어간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한 게 차선 이탈 방지 보조가 아니고 차선 이탈 방지 보조도 있고 차선 유지 보조도 있어요. 아, 이건 진짜 너무나 놀라운데? 이거를 어떻게 기본에다 넣어주지? 차로 이탈 방지 보조는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은 게 시속 50km 이하에선 작동이 안 돼요. 근데 차선 유지 보조는 이건 LFA라고 해서 느린 속도에서도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내에서도 좀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저는 이거 고맙잖아. 이 정도로 해주면 너무 고마운 건데. 그래서 가격이 오른 게 아니고 실질적인 가격 인하야. 그놈의 실질적인 가격 인하. 아, 이거 좀 너무했나? 너무 현대차 막 빠가 되는 건가? 사실 수입차 같은 경우에 이런 옵션들이 원래부터 있던 거 아니잖아요. 수입차들도 이거 새로 추가되는 건데 왜 가격이 안 오르냐 이럴 수 있잖아요. 아, 그렇게 치면 또 그것도 그러네. 에어백은 7개에서 6개가 되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그치. 아, 그렇지. 맞습니다. 에어백이 좀 줄었죠. 전에 7개였어요. 6개 된 건 그 운전자 무릎 에어백이 없어져서 그래요. 근데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릎 에어백이 원래 있는 거, 이거 미국의 그 연방 안전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미국에서는 안전벨트를 안 매는 경우를 충돌 테스트를 합니다. 그걸 니자라고 해서 NHTSA에서는 안전벨트를 안 맸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때 이제 안전벨트를 안 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운전자가 운전석 밑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렇게 슉 들어갑니다. 이렇게 슉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무릎에서 너 들어오지 마 하고 딱 터지는 게 무릎 에어백이에요. 그러니까 안전벨트를 매면 밑으로 끼일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IIHS에서 충돌 테스트를 하게 되면 반드시 안전벨트 매니까 무릎 에어백 때문에 추가 상해를 입게 된다. 그러니까 무릎 에어백을 없애는 게 맞다라는 게 요즘 미국의 어떤 분위기 같은 거예요. 안전벨트를 안 맨 사람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되느냐? 그건 좀 아니지 라고 하면서 요즘은 좀 없애는 분위기. 그래서 지금 없어진 것 같고요. 미국용 아반떼에는 그럼 들어갈 가능성이 있느냐? 들어갈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하고 너무 차별한다 라고 볼 것까지는 아니에요. 이러면 또 현대차 너무 칭찬해준다고 뭔가 돈 먹었냐 이럴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문제되는 건 문제된다고 하고, 이것처럼 차별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이거는 차별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야죠. 정말 정확하게만 말하면 사실 오해하실 분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여튼 가장 싼 모델, 중간급 이런 차들의 가격이 조금 올랐습니다. 풀옵션도 트림으로 보면 한 200만원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옵션이 어지간한 건 다 기본화 됐어요. 그래서 옵션을 다 더해보면 오히려 한 50만원에서 100만원 싸진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인스퍼레이션 트림이라는 게 만들어진 이유가 원래 그런 거예요. 풀옵션을 다 인스퍼레이션에 넣고 이거 외에, 그러니까 풀옵션이 아닌 것들, 예를 들면 썬루프 같은 건 난 아무리 돈 주고 달래도 난 싫어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개인 취향으로 남겨놓겠다라는 차원의 풀옵션 기능이 인스퍼레이션이에요. 인스퍼레이션이 2,400만원 정도 되고 여기에 썬루프랑 휠 타이어를 17인치로 업그레이드하면 2,475만원 정도 되네요. 여튼 전자장비 같은 것을 기본 옵션으로 하면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조금 낮아지는 거, 요건 좀 인상적인 부분이네요. 아반떼도 이제 더 이상 그냥 막 깡통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 근데 2,400만원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2,400, 아반떼를 2,400만원 주고 사는 거는, 잠깐 아까 1,500만원이라 그러고서 매장에 갔는데 2,400은 조금
그럴 거면 소나타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드는 가격 아니에요? 그랜저로 가야 되나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가격대를 잘 세팅했어. 이거 참. 뭐 어쨌든 그런 풀옵션은 누가 선택할 것이냐, 아마 제가 봤을 땐 다 풀옵션 선택할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그냥 다 풀옵션일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 옵션이 너무 좀 차이가 심해. 너무 차이가 심해서 풀옵션하고 깡통 옵션을 한 대 딱 이렇게 나란히 놓으면 바로 그냥 풀옵션은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세팅으로 돼 있어요. 휠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 수가 있죠? 사실 아반떼 휠이 좀 작은 게 껴져 있는 거 그럴 수 있지. 뭐 15인치 휠 뭐 그럴 수 있는데, 묘 외관을 갖고 있는데 15인치를 다니까 차마 못 달겠다, 이 디자인에. 이건 좀 못 달겠는걸? 이런 느낌이에요. 16인치도 조금 어렵겠다 싶은, 어쩔 수 없이 17인치 선택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휠 디자인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17인치 휠이 30만 원이거든요. 모던 트림부터 넣을 수가 있어요. 잠깐만, 기본 옵션에서 왜 17인치를 못 끼게 해놨지? 뭐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일단은 17인치 휠을 넣으려면 무조건 모던은 가셔야 됩니다. 17인치 휠 무조건 넣어야 되고요. 스마트 센스가 100만 원인데 어지간하면 스마트 센스는 넣어야 될 것 같아. 익스테리어 디자인 2가 70만 원인데 이걸 안 넣게 되면 LED 헤드램프랑 LED 콤비레인프랑 LED 보조 제종 등이 빠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넣을 수가 없네. 잠깐만 깡통 못 사겠는데. 내비게이션 인포테인먼트 내비 2 이거 안 넣으면 이건 진짜 내놓은 수준이에요. 이 10.25인치 디스플레이가 아닌 기본 디스플레이. 이 기본 디스플레이가 아닌 라디오. 이 라디오 디스플레이는 진짜 대단하네요. 대단하다. 계기판도 그래요. 계기판이 지금 10.25인치 디지털 계기판을 디자인을 잘 했는데, 근데 이 기본으로 들어오는 컬러 클러스터라는 게 컬러긴 해. 컬러긴 한데 일단 컬러가 왜 오른쪽에 있냐, 가운데 안 있고. 언밸런스로 만들었어요, 계기판을. 일단 이쪽에 있는 디스플레이는 핸들에 가려지거든요. 그래서 속도계를 더 잘 보려고 속도계를 가운데 놓은 거구나. 이해됐습니다. 속도계를 이렇게 크게 하려고 하니까 컬러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작아졌다. 어쨌든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놓으셔야 조금 이렇게 두고두고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스마트 트림이 진짜 왜 스마트인지 모르겠는데, 스마트를 사는 사람은 그렇게 스마트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스마트에서 무조건 15인치 스틸 휠을 껴야 됩니다. 이게 뭐냐, 이게 왜 이렇게 했냐,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사실상 모던, 사실상 인포테인먼트 내비는 반드시 구입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 2,400만 원 되네. 2,400만 원 되네. 나 진짜 인스퍼레이션을 무조건 사야 됩니다. 와, 세상에. 현대차의 기술력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옵션 선택 기술인 것 같습니다. 옵션의 장인이 현대차에, 감히 내가 깡통을 권해드릴 수가 없는 그런 옵션을 이거 진짜. 그러면서 딱히 욕하기도 애매해. 일단 깡통에다 다 넣어줬으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건 사실 그거였잖아요. 난 익스테리어, 드레스업 다 필요 없고 그냥 안전 사양만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했는데 그렇게 해줬어. 난 디자인은 정말 신경 안 쓴다 라고 하는 분이 깡통 선택하면 될 것 같고요. 디자인을 조금이라도 신경을 쓴다, 눈에 볼 때 그렇게 나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분들은 인스퍼레이션까지 올라가실 것 같네요. 홈페이지를 간단하게 넣어보면요, 당연히 동영상 광고가 있고요. 제2의 청춘카래. 제2의 청춘카? 잠깐, 이게 무슨 뜻이지? 세상 달라졌다. 아반떼. 이런 광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반떼를 광고한다? 와, 정말 참신하다. 독특하네요. 진짜. 세상이 바뀌었구나, 진짜. 따뜻하게 해줘. 운송인식 기능이 있어서 남자친구를 딱 태우고 따뜻하게 해줘. 세상 그랬더니 차가 막 달라졌다. 온도를 높였어요. 너한테 한 얘기가 아닐 텐데. 넌 씨 눈치도 뭐 이런 느낌이 딱 드네요. 광고 진짜 잘 만들었다. 뭔가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광고네. 그 밑으로 보면은 카페이가 제일 먼저 있네요. 사실 아반떼 전에는 현대차에 없었잖아요. 그랜저에도 없었던 거잖아.
그래서 내비게이션 화면에서 결제한다, 디지털 키 핸드폰 되면 딱 문이 열린다. 나는 이거 쓰는데 지난번에 왜 디지털 키 아무도 안 쓴다 그러셨어요? 이런 분 계시던데 일단 쓰신다니 참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이폰 사용자들 아무도 안 쓰고요. 그리고 디지털 키를 굳이 핸드폰을 꺼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손을 넣고 그냥 열지, 핸드폰을 꺼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조금 이상한 동작 아닌가. 디지털 키 있다고 해서 스마트 키를 안 갖고 다니시진 않을 거잖아요. 스마트 키가 있으면 꺼낼 필요가 없는데 뭐하러 이걸 대나. 다른 자동차들은 핸드폰을 그냥 지니고만 있어도 문이 열리니까, 되지 않아도 열리니까 그런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시동 걸 때 NFC 때문에 여기다 올려놔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시동 걸리면 되지 않나, 이런 거죠. 사실 NFC가 아니라 뭐 블루투스든지 와이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제 생각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된 차들도 많이 있고. 자, 다음을 보면요, 디자인 얘기하면서 휠이 4개가 딱 있고 당연히 인스퍼레이션 선택하시겠죠? 뿌잉뿌잉 이렇게 해놨어요. 몰입감 있는 드라이빙 경험을 선사하는 인테리어. 근데 이 인테리어는 보면 볼수록 골프 같단 말이에요. 뭐 무슨 폭스바겐 뭐 하나 안다고 지금 아는 체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겠다, 그죠? 근데 이거랑 비슷한 차를 찾아보려면 없어요. 골프하고 이 차 말고는 그냥 없습니다, 이런 차는. 예를 들면 에어벤트가 이렇게 일자로 쭉 있는 거, 이거 흔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겠지만 폭스바겐 그룹을 빼면 없습니다. 계기판이 디지털로 돼 있고 여기 디지털이 붙어 있고 그리고 이쪽에 하나 더 있는 거, 이건 골프 8세대 말고는 없어요. 여기 가운데 이렇게 기둥으로 이렇게 있는 거, 이것도 골프 8세대랑 같잖아. 그러니까 이게 골프 8세대랑 좀 비슷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어요. 정말 좀 비슷합니다. 골프 8세대는 그러면 아반떼보다 많이 비싼 차인가? 라고 했을 때 독일에서는 당연히 아반떼보다 훨씬 비싸겠죠. 아반떼가 일단 있지도 않고, 뭐 i30랑 비교했을 때 당연히 더 비싸죠. 근데 미국으로 가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국에 가면 골프의 인기가 요즘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판매 가격이 좀 낮아졌어요. 그래서 아반떼하고 골프하고 가격이 같습니다. 거기 같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이 오리지널의 느낌이 저쪽에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아반떼가 훨씬 많이 팔리니까 골프 미국에다 팔면 아 이거 아반떼 짝퉁 아니냐 이럴 것 같아. 미국에 가는 현대차나 기아차들은 독일 차를 좀 마음 놓고 따라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뭐 그런 얘기 있고요. 내차 위치 공유 기능이 있고 최종 목적지 안내 기능이 있고, 최종 목적지 안내 기능이 뭔지 아마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건 뭐냐면 목적지까지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가면 내가 차에서 내려서 거기까지 갈 때, 차를 내리는 장소가 딱 그 장소가 아니잖아요. 주차장에서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를 핸드폰으로 끝까지 알려준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 내가 옛날에 현대차에 제안했었던 적이 있는데, 제안했었던 적이 있는 것들이 하나씩 나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걸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 더 바라는 게 있으면 네, 그냥 김한용 씨가 그렇게 해줘서 그거 만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도만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냥 한용 기능 이렇게 좀 만들어주면 안 되나? 배터리 방전 알림. 이거 되게 좋은 기능이네요.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차가 퍼지니까 그 전에 블루링크를 통해서 나 배터리 거의 방전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알림을 해준다. 이거 좋은 기능이네. 후석 승객 알림. 이거는 사실 오해 여지가 좀 있는 거예요. 뭐 팰리세이드니 산타페니 뭐 다른 차들은 후석에 센서가 있어요. 아기를 이제 놔두고 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어이없지만 있다고 해서. 그래서 뒷좌석에 이렇게 센서가 있는데, 근데 이 차는 센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센서가 아니라 차에서 뒷문을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하면, 뒷문을 열었다 닫았다는 건 거기에 사람이 탔다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다음에 앞좌석만 내려버렸으면 그러면 뒷문이 안 열렸으니까 안 내렸을 것이다 라고 해서 경고해주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쉐보레에는 있었고요, 현대차에 이번에 들어가게 된 거죠. 쉐보레는 제가 미국에서 운전을 많이 해보니까, 미국에서 운전하다 보면 뭐 사람이 뒤에 탔을 가능성도 있지만 사람이 탄 거 말고, 전에도 그런 적이 있어요. 시장 보러 가서 파 같은 걸 샀는데 다음날 출근할 때 보니까 파가 여기 있어. 출근할 때 파가 있어. 저거 집에도 안 갖다 놨네. 다음날 출근할 때 보니까 또 있어. 저희 파가 며칠 동안 파가 거기 있었어요. 아무튼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내릴 때 되면 뒷좌석 체크하세요 이렇게 경고해 줍니다.
민첩한 핸들링과 안정적인 승차감에 최적화된, 그래? 3세대 플랫폼. 네, 그런 얘기 있고요.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1.6 엔진, 복합 연비가 15.4.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와, 세상에. 이것 때문에 영상 내렸잖아요, 저희. 그거 한 10만 뷰 됐던 것 같은데. 아쉽네. 자, 아무튼 연비가 15.4 km/L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K3하고 비교했을 때 한 2km가 높은 건데요. 차체 높이가 조금 낮고, 그리고 조금 더 유선형으로 생겨서 아마 그렇게 연비가 조금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완전 정지부터 다시 출발까지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전방 차량 출발 알림이 있잖아요. 전방 차량이 출발하였습니다 이렇게 텍스트로 써 있는데 되게 똑똑한 기능이고, 이거 자꾸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제가 진짜 삥 소리 나면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이제 출발 못하니까 전방 차량이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멘트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그게 된 것 같아요. 더 바라는 게 있으면 삥 하고 나서 그래도 출발 안 하면 조금 있다가 전방 차량이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멘트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지난번에 좀 실수한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마 우리나라에서 기본형을 직물로 해줄 리가 없지, 아반떼쯤 되면 기본형부터 인조가죽 해주겠지 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직물이 기본이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가죽 시트를 다 해도 그래도 직물이 들어갑니다. 도어 트림 쪽에 직물이 들어가고요. 시트 뒤편으로 직물이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색 직물과 흰색 시트 이렇게 대비를 이루어서 굉장히 예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이 직물을 너무너무 싫어하셔서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지 않으시나 뭐 이런 걱정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가장 비싼 트림에도 직물이 들어간 거, 이것도 좀 용기 있는 선택인 것 같아요. 디자인에 대해서는 뭐 더 말할 나위 없이 아주 독특하고, 길에서 빨리 봤으면 좋겠어요. 이걸 과도하게 좋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약간 과도하게 나쁘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셔서 빨리 좀 도로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LPG 가격 나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하시는 게 LPG 가격이 훨씬 비싼 거예요. 저는 LPG가 답이네 이러고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사실 LPG가 비싼 이유는 있어요. 원래 LPG가 더 비싸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원래 LPG가 더 비쌌어요. 근데 예전에는 LPG가 장애인용 아니면 택시, 렌터카 이렇게만 되니까 LPG 모델들의 가격이 좀 낮았던 건데, 그런데 이제는 그냥 일반인 판매용으로 LPG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좀 오르게 된 거죠. 이게 얼마나 더 비싸졌냐 이렇게 보면요, 이게 스마트랑 스타일을 이렇게 나란히 놔서 좀 헷갈리게 돼 있는데 한 270만원 올랐나 보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스마트 보면은 여기 있죠. 실제로는 470만원 더 비싸요. LPG는 무조건 자동 변속기이기 때문에 320만원 비싸다고? 진짜네? 진짜 320만원 비싸다고? 야, 모던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160만원 정도 비싼 거네요. 자, 세부적으로 보면요, 뒷좌석에 송풍구 있고요, 열선도 있고요, 가죽 선택해도 직물로 처리하는 거 저는 아주 좋은데, 이거 싫어하시는 분들 좀 있을 것 같아요. 카카오아이 지원하고요, 버튼 누르면 음성 인식이 되니까 목적지까지 쉽게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거 아주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이패스 위에 램프하고 이렇게 결합을 해서 이것도 아주 멋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차에 대한 모든 것 4월 7일에 현대차 유튜브에서 언박싱을 하면서 공개한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기본 옵션 가격이 조금 오르고 최고 트림의 가격이 오히려 조금 낮아졌다는 점이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 전까지는 돈을 받고 최고 트림에만 넣어주던 옵션들, 이거 기본화하면서 기본 옵션은 조금 비싸지고 최고에서는 그만큼 기본이니까 조금 빼주게 됐다는 거죠. 많은 차에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저렴해지는 거, 그래서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생기는 변화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텐데 다음에 나오는 차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것도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차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잖아요. 설레는 4월이 될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 구독과 좋아요 하시고 많이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 내일 소렌토 시승회가 있어요. 내일 모레 8시에 저희가 시승기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제 차 소렌토도 곧 나옵니다. 제 차 소렌토 3월 31일 다음 주 화요일 날 나와요. 제 차 소렌토에는 혹시 문제는 없을까?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또 어떨까? 이런 거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그런 거 궁금하시다면 뭐 해야 되죠? 구독과 좋아요 하셔야 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